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을 향해 사죄를 촉구했고, 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은 오늘 익산과 부여 등 특별 재난선포 지역을 찾아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야 모두 신속한 수해 복구를 약속했습니다. 최근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국회에서 교권 회복 관련 후속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인권 조례 등 해결 방안을 두고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연간 1000건이 넘는 장애인 학대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합헌 결정에 따른 여야의 시각차와 비례대표제는 어떤 방향으로 개편돼야 할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 심판에 넘겨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는 민주당이 책임질 시간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가 지난 2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인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는 특정인이 아닌 주체자 없는 축제 대응 역량이 없었던 총체적 결과였고,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관련 부적절한 발언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행정 기능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은 당연한 것이라며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은 국민 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악행을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당초 이번 탄핵 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 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 장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헌재 결정이 참담하고 아프다며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시 업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엔 충남 지역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오늘도 여야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을 방문해 수해 복구 지원에 매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북 익산시로, 더불어민주당은 충남 부여군으로 향했는데요. 여야는 일제히 신속한 수해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여야가 수해 복구 지원에 전력을 다하며 민생 챙기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북 익산시로 향했습니다. 김 대표는 4대강 본류에는 피해가 없었던 점을 강조하며 지류지천 정비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중단했던 4대강 위역의 지류지천 정비를 재개해 항구적 홍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 큰 홍수에도 본류에서 건너는 것은 없거든요. 결국 지류지천 정비를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잘못했던 것이 지금 과거에 우리 실책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걸 빨리 고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도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농기계를 100% 보상받지 못하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했습니다. 이에 하루빨리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수해 현장 주민들에게 물과 라면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 등이 충남 부여군 수해복구 현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시 한번 추경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수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지원 부족을 호소한다며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지적했습니다. 정부 역시도 이번 재난 극복 과정에서 건전 재정 너무 노래하지 마시고 돈이란 필요할 때 쓰자고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또 신속하게 우리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또 이 대표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 일찍 갔더라도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말해 국민 공분을 산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판했습니다. 단 한 명의 부상자라도 보살피고 피해를 줄이는 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라며 김 지사의 마인드로는 앞으로 또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내일 수해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TF 첫 회의를 열고 입법 논의에 나섭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내일 환경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어 수해 방지 법안을 논의합니다. 환노위는 당초 28일에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27일 예정된 7월 마지막 본회의에 맞추기 위해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수해로 추진 필요성이 커진 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27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극우 대북 발언과 자료 제출 부실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에서 정치권 이슈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선 그 리포트에서도 나갔었는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 소추됐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오늘 나왔어요. 네. 기각됐죠? 네, 기각이 됐습니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이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며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된 지 167일 만인데요. 현재는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이태원 참사가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장관 즉각 장관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 장관이 오늘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그런 예측이 좀 이제 많았었는데 탄핵이 실제로 이제 기각이 되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기각되자 민주당이 혼란을 야기했다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네.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악행을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오늘 헌재 결정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며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 대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고 성실 의무 위반에 있어서도 고의성이 없는 것이 명백했기에 애초 이번 탄핵 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이제 존중한다 이런 이제 입장이면서도
이 장관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같이 곁들였어요? 그렇습니다. 박봉환 원내대표가 오늘 수해 현장에서 밝혔는데요. 이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이고 그 일은 행안부 장관이 수행을 한다. 이 장관이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의당도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이 장관이 12구 이태원 참사 사건 발생의 책임자라며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이 참사 경위와 원인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희생자와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가해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장관의 탄핵이 기각이 되면서 앞으로 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유족들의 목소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계속 강행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여야가 수해 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환노위원장은 해외 출장 일정을 이제 바꾸고 이제 오늘 조기 귀국하면서까지 환노위 전체 회의를 내일로 앞당겼다고요? 맞습니다. 이 당초 환노위가 소위는 내일 열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회의를 28일에 열기로 했었는데요. 네. 27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정을 앞당긴 겁니다. 네. 원래 28일에 전체 회의가 잡혔던 이유를 보면 조금 전 말씀해 주셨듯이 그 해외 일정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박정 환노위원장이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23일부터 5박 6일의 일정으로 베트남과 라오스 출장을 떠났기 때문인데요. 네. 28일 전체 회의를 열게 되면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해 방지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 좀 이런 비판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기 귀국을 했고요. 박정 위원장이 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면서 26일인 내일에 소위와 전체 회의를 모두 한 번에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해외 출장 일정을 다 소화하고 나면 법안 처리가 이제 지연될 수 있다는 이제 또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기 귀국했다는 얘기군요. 네. 그 박정 위원장이 오늘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고 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이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일 환노위 소위와 전체 회의가 열리면 도시 하천 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법, 즉 도시 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이 논의가 되고요. 환노위를 통과하면 이제 다음 날 27일 이 법사위 그리고 예정된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게 됩니다. 여야가 수해 피해 대책이 이제 시급하다는 데는 이제 그 같이 이제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네. 근데 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계속 이견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류와 그리고 지천을 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지류와 지천 정비 사업 계획을 발표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좌초가 됐다며 이번에 지류와 지천 정비 사업을 해서 4대강 논란을 끝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오늘 수해 현장에서 자원봉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 대대적인 피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정부를 향해서는 너무 건전 재정을 노래하지 말고 돈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쓰자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로부터 제명 권고를 이제 받은 사안인데 현재 그 상황인데 민주당이 권영세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라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지금 논란이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슈픽에서도 전해드렸지만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그리고 민주당 김홍걸 의원의 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보면 3년간 각각 400회와 100회 이상 거래를 했고요. 네. 누적 금액도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의원이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동안 주무장관은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었다며 권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고요. 국민의힘이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직접 제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가상자산 거래 논란의 본질은 김남국 의원인데 민주당이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는데요. 김남국 의원은 상임위 도중 말도 안 되는 거액의 금액을 거래했고 투자한 잡코인마다 시세가 폭등했다. 김 의원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네, 일단 뭐 자진 신고한 의원만 이제 11명이기 때문에 네.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또 한동안 좀 계속될 것처럼 보이네요. 네. 네, 한편 김남국 의원의 징계는 사실상 민주당이 지금 퀴를 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민주당의 속내가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복잡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향후 절차를 보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윤리특위를 통과한다면 이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본회의에서 제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즉 국민의힘이 112석이고 정의당이 6석이기 때문에 뭐 다 찬성을 하더라도 200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고요. 결국 167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 중에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된다. 즉 조금 전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 내부에서 윤리특위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과 또 김남국 의원이 조기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정의당은 김 의원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마지막 책무다. 이런 입장입니다. 제명 권고가 내려진 김남국 의원의 운명은 이제 결국 어떻게 될지 일단 27일 목요일 윤리특위 결과를 봐야겠고요. 윤리특위를 통과한다면 민주당에서 대규모 이탈표가 나오는지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날 이제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가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2. 그래서 이제 200명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27일에 윤리특위 결과가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치권도 교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권 강화를 위해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당과 학생 인권 조례와는 관련이 없다는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희 기자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잇따른 교사 폭행 사건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학생 인권 조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2010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도입된 후 서울과 광주 등 6개 교육청에서 시행 중이며 성별과 종교, 가족 형태,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침해 조례 개정을 지시한 데 이어 정부 여당도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돼선 안 된다며 학생 인권 조례를 손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역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 인권 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은 개정하거나 폐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된 것입니다. 또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의 면책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은 내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 논의에 들어갑니다. 반면 야당은 교권 추락의 근본 원인이 학생 인권 조례에 있다는 건 잘못된 발상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문제는 일부 갑질 학부모에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이 학생과 선생님 간의 어떤 인권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인권 조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접근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과 선생님을 가르는 그런 문제인데 민주당은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은 배치되는 게 아니라 함께 신장해야 할 가치라는 입장입니다. 오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선 교권 강화 입법을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 학대로 신고되는 걸 막는 것과 교권 침해 사례를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거래 내역 신고 내용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자문위가 자진 신고한 의원들의 선의를 고려하지 않고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아서 당의 법적 조치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밀 엄수 의무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르면 내일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자문위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의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한 건 절차상 명백한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제적위원이 3명인 상황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전체 회의에서 처리한 것도 방통위법 위반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우주항공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대의에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우주항공청 설치가 정쟁으로 희생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도 민주당이 8월 중 우주항공청법 처리에 협조한다면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국민의힘 소속 장 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 논란과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하원 의장 초청으로 필리핀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로무 알데즈 하원 의장을 만나서 FTA를 빨리 비준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김 의장은 한국과 필리핀의 FTA가 성공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되길 희망한다는 로무 알데즈 의장의 요청에 신속하게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필리핀 광업과 제도업 고도화를 위해선 클린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광물 개발, 에너지 등의 호혜적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필리핀의 부산 엑스포 지지도 적극 요청했습니다. 7월 25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오늘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구속 1등 공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모 씨가 통장 잔고 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자 5년 전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장 의원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해주면 과방위원장을 사퇴하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급기야 구속의 1등 공신이란 말까지 나왔는데요. 장모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 위조를 처음 제기했었던 본인의 과거를 덮고 싶었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장제원 위원장이 쏘아올렸던 그 돈이 대통령 장모를 구속시키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등 공신이 장제원이었네요. 윤석열 대통령 장제원 미워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에 장제원 의원은 가짜뉴스임을 강조하면서 기승전결도 맞지 않는 저급한 아무 말 대잔치라고 반박했는데요. 앞서 장 의원은 5년 전 최 씨의 통장 잔고 위조 의혹을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의 장모가 김모 신한저축은행 직원과 공모를 해서 이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윤 지검장이 네가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니 이 문제는 모르셨다면 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의원님? 예. 네? 아니 제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300개 우리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장 의원은 본인의 과거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당시 그 어떤 정황이나 근거도 발견하지 못해
그 이후 청문회에서는 장모 관련 일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청문회 속기록을 첨부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당시 가장 앞장서서 응원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고민정 의원이었다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장모를 둘러싼 의혹을 부인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윤 대통령 장모 구속과 관련한 여야의 이 같은 정치적 공방과 책임론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표결 감시용 기명투표입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이재명 대표가 기명투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동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표결 감시 장치이자 공천 협박용이란 여당의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의원들의 표결을 감시하는 장치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에게는 공천 협박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의 주장은 개딸들에게 좌표를 찍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는 후안무치의 끝판왕의 행태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라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기명투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기명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누가 찬성을 했고 누가 반대를 했고 있게 되니까요. 이게 다 나오는데 그러면 불체포투표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그 수박이라 그러면서 뭐 낙천운동 같은 게 벌어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논란을 자초했다 난. 다름 아닌 내년 총선에 공천권을 주고 있는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이란 점이 딜레마란 지적인 건데요. 비명계의 이 같은 불체포 특권 기명투표 반대 목소리에 당내에서는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란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 대표를 향한 2차 체포동의안 곧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 시기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 검찰이 쌍방울 건과 관련해서 자신 있으면 저는 지금 이달 말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비회기 기간이거든요. 국회. 그때 영장 청구하면 될 일인데 검찰이 자신 있으면 자신 있는 대로 정치적인 그러한 고려 없이 저는 정면으로 승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거와 관련 없이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선언 역시 유효하다. 혁신위의 기명투표 제안에 대한 당내 반발에 이어 오는 8월 중 구속영장 청구 관측까지 녹록치 않은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위한 파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으로 소수와 약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앞장서고 계신 분을 오늘 파워 인터뷰 시간에 모셨습니다. 고성이 오가는 대정부 질문에서 감동적인 연설로 기립박수를 이제 받는가 하면 또 여야 모두에게 칭찬도 받았었죠. 재헌절 경축식에서는 슈만의 헌정이란 곡의 그 연주로 울림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법안을 또 발의하셨습니다.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혜지입니다. 네, 저희 그 뉴스에 이제 처음 출연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제 분주하실 텐데 나와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슈만의 헌정, 제 그 개인적으로 좀 눈에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북콘서트란 걸 했었거든요. 네. 책을 한 권 어머니를 기리면서 이제 썼었는데 그 콘서트 마지막 곡으로 슈만의 헌정을 엔딩곡으로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데. 노래하셨나요? 아니 제 후배가 이제 피아노를 쳐줬는데 그러셨구나. 그때 네. 이제 슈만의 헌정을 네. 연주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대단히 반갑고요. 네. 장애인의 그 저작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표 이제 발의하신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8일 1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을 높인다. 이게 좀 더 쉽게 풀이하면 그 장애인이 저작물을 좀 더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법률이라고 이제 좀 이해하면 될까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그 법을 발의하신 걸까요? 네, 현행 저작권법 33조의 1과 33조의 2는 33조의 1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대체자료 제작에 관한 저작권법의 근거가 있었고요. 33조의 2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제 관련 근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지금 시대에는 다양한 콘텐츠 저작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그 현행,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개정하기 전에 법안에는 어문 저작물에 국한해서 대체 자료를 제작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체 자료라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인 저 같은 사람이나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보시는 그런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점자 자료나 음성 변환 자료라든가 아니면 대의지 도서 자료라든가 다양한 이제 형태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을 대체 자료라고 하고 청각장애인 또한 그 문자로 된 자막이라든가 아니면은 수어를 통한 그런 대체 자료 필요합니다. 네. 그것에 대한 이제 근거가 어문 저작물에만 국한이 되어 있어서 그 다른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 다양한 콘텐츠들 특히나 영상 저작물이나 웹에서 이미지로 전달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지금 뭐 AI를 지금 논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거에는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자료에 대한 대체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청각장애인에 관련해서는 또 청각으로 전달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대체 자료에서 근거를 마련하는 그렇게 좀 확대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설명이 쏙쏙 들어오네요. 다행입니다. 예. 네, 이렇게 지금 설명해주신 저작권법 개정안이 2021년에 이제 발의를 하셨어요. 실제로는 2020년에 발의를 했다가 네네. 다양한 이제 부처와의 논의 과정을 거쳤고요. 수정안을 제가 받아서 그 안을 철회하고 다시 수정안을 통해서 다시 발의를 한 거라서 실제로는 3년 됐습니다. 네, 3년 동안 네. 정말 오랜 노력 끝에 이제 통과된 법안인 만큼 좀 의미가 남다르실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이건 아마 시각장애인 또 혹은 청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아마 계속해서 원했던 아마 모두의 수건 법안이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모두 네.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된다면 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까? 뭐 이게 통과가 돼도 아직까지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자료가 딱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그를 위해서 또 다른 법안도 지금 개정을 지금 추진했고 이미 개정 발의가 되어 있지 아직 통과가 안 됐긴 했지만 전자책 관련한 법안도 개정안을 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각적 혹은 청각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는 자료들 또 서적 또 그 외에 기타 저작 콘텐츠들이 이제 우리가 모두 같이 한 번에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근거가 있다면 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작권상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이제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이해와 또 이게 또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만드는 대체 자료 제작 과정이 보다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의원님께서 이제 그 대표 발의하신 또 다른 이제 그 법안 지난 3년 동안 그 장애인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말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제 펼쳐 주셨는데 특히 이제 지난달 그 대정부 질문에서 장애인 학대 특례법을 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 역시 이 법안도 어떤 내용이고 왜 필요한 건지 이 법안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장애인 학대 사례는 뭐 뉴스를 보면은 각
각각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심각성을 띠면서 이렇게 보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네.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고요. 그게 또 우리나라에서 문제 제기된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사실 권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2019년도에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도 있었고 2022년 9월에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권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인 학대 심각성에 비해서 그 국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조치나 대책이 미흡하다라는 권고가 있었거든요. 그 네. 지적이 있었는데 기존 법령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이들을 조금 다루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사법 절차에 따른 보조인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도 그게 있기는 있지만 근거에는 있지만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을 만큼 실효성을 떨어서 결국에 사문화되어 버렸거나 이런 다른 개별 법령에 관련 규정이 산재되어 있어서 실제로 실무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학대 방지나 피해자 보호 등이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법 체계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학대 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특례법을 제정을 했고 그래서 보다 피해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또 실효적인 그런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례법 제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활동을 보면요. 옆에 안내견 이름이죠. 이제 조이가 네, 가끔씩 함께 하고 있는데요. 가끔 같이 합니다. 네네. 네. 네, 의원님만큼 조이도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안내견의 경우에는 음식점에 출입을 할 때 아직도 조금 출입 제지를 받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의정 활동하신 지 3년 정도가 됐는데 이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조금 개선됐다고 느끼시나요?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됐다고 이제 지인들이 말씀을 해주시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그거는 이게 의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거부하시는 이런 식품 접객 업소라든가 이제 다양한 이제 업소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이제 다양한 논란들이 있어 뭐 과태료를 늘려보자 아니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으로 바꿔보자. 근데 벌금은 사실 법 체계상 이거 맞지 않는 내용이라 그냥 아무렇게나 개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네. 과태료만 올린다고 해서 이거 가능할까요? 사실 이 신고 절차에서부터 이제 공무원들 신고를 받는 공무원들의 이 의식이라든가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이 과정이 조금은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조정이 이르게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 절차상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벌을 내가 내렸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을 거고 과태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한 사람의 어떤 손님으로서 내가 존중하고 이런 의미로 보다 넓게 홍보가 되었으면 해서 사실상 장애인복지법 제40조 개정안을 제가 들어오자마자 냈거든요. 조의법이라고 네. 해서요. 이것은 이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그리고 뭐 재정적으로 이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고 또 홍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벌보다는 보다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의미로 이제 개정을 냈는데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사람에 대한 이동에 대한 문제는 너무 당연한 문제고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너무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당연한 문제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내가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이걸 억지로 해주고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서 우리의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이 아닌가 합니다. 네. 어떻게 아무런 자료도 없으신 것 같은데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십니까? 아닙니다. 예, 굉장히 신기하고 감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선거제 개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의원님. 네.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로 지난 총선에서 이제 위성정당 등이 문제를 좀 야기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이제 내렸잖아요. 네네.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다. 이게 이제 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들어온 사람이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아, 예, 요거에 대한 정확히 딱 요거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 의원님께서 하지만 투표 계산 결과에 뭐 여러 가지 사후 보정이 들어가서 네. 당이 유불리가 간다. 이런 이제 비판의 시각도 있는 것도 의원님도 이제 네. 예, 알고 계실 것 같고 네. 의원님께 드릴 질문은 의원님은 정말 그 전문가나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그런 이제 비례대표의 취지를 참 잘 구현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여기저기서 좀 그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로 좋은 사례를 꼽히고 계신데 그 비례대표제가 다음 총선에서 좀 뭐 의석수가 어떻게 된다든가 아니면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든가 지금 여러 가지 그 논의가 오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례대표 좀 어떻게 개편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비례대표 하나로 국한해서 보기보다는 과연 지금 민의의 정당이라고 하는 이 국회에 얼마나 다양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일하는지를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보면은 법조계 출신이나 언론인 출신, 때로는 이제 경찰 출신들도 계시고, 이제 근데 이렇게 좀 국한돼 있는 편입니다. 다양하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연령대도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남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 민의라고 하면 다양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이제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보다는 이제 국적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나라에 이제 귀화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 전문 분야, 예를 들어 과학이라든가 뭐 의료라든가 다양한 이제 그 업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시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이 과연 여기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의견이 전당에서 논의될 수 있는 방향으로라면 그 어떤 국민이든지 다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재헌절 경축식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음악가 슈만의 헌정 피아노 연주를 하셔서 이제 또 감동을 전해주셨고, 지난달에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코의 물고기 얘기를 하면서 또 기립박수를 받으셨어요. 행보에 좀 진심이 전해지고 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느껴지는데 내년 총선까지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네. 혹시 총선 계획이 있는지도 이제 궁금하고요. 또 남은 가서 열심히 또 제가 그 한 표를 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총선에서는 이제 저도 이제 국민으로서 한 표를 행사해야겠죠. 그런 또 계획이 있고요. 네, 유권자로서 네, 유권자로서 예, 계획이 의무.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의무를 다 다른 이걸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서 해오던 일, 지금 3년 내내 해오던 일, 그리고 대정부 질문에서 했던 일들, 그리고 제가 통과시킨 법안도 사실 통과 후에도 시행령 등을 또 개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잘 제가 챙기지 않으면 그 법에 원래 제안했던 이유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시행령이 좀 개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챙기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끝나는 날까지 제가 대변해드려야 되는 분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변을 열심히, 물론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저 이 그 피아노 음악 소리 들리세요? 네. 네, 우리 그 국회 방송의 부끄럽네요. 안상훈 PD가 의원님을 위해서 지금 특별히 말씀하실 때 저기 그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지금 계속 흘러 나왔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슈만의 이제 가곡이고요. 네. 헌정이라는 가곡이고 헌정. 이것을 네. 프란츠 리스트라는 작곡가가 피아노 솔로를 위해서 편곡한 곡이었습니다. 네. 네. 이번 21대 끝나면 내년 총선에서도 또 이제 그 다음에도 또 의정 활동을 계속 하시는 의원님을 우리가 그 지켜볼 수가 있을까요? 아유, 그거는 뭐 제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 제가 어떤 자리에 있던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간에 그 지금 헌정이라는 곡의 의미처럼 저의 어떤 시간과 노력을 보다 많은 분들께 바치는 의미를 담아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응원의 그 뭐 힘을 좀 실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상적인 게 그 화면
보다 오늘 실제 처음 뵀는데 실물이 훨씬 더 멋있으십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제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김혜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장애인 저작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그리고 장애인의 학대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예, 반갑습니다. 지금 그 충남 부여에서 수해 복구 지원 활동을 벌이시고 지금 버스 안에서 올라오시는 길이신가요? 지금 이제 수해 지원 활동을 하고요. 네. 마치고 이제 막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아, 사무실이요? 예,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에 올라오신 건가요? 아니면 부여에 계신 건가요? 이제 서울에 올라왔죠. 아침에 7시에 출발했다가 네. 수해 지원 활동을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하고 네. 이제 막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방금 막 사무실 막 도착하는 중이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네네. 직접 수해 현장을 이제 방문하셔서 이제 복구 활동까지 이제 벌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좀 듣겠고요. 그리고 수해 복구 현장을 직접 둘러보시니까 어떤 게 실질적으로 제일 지금 시급하다 이런 대책 같은 게 느끼신 게 있으면 좀 들어볼까요? 네. 참 우선 가서 보니까 너무 피해가 심각하고 참 안타깝고 참담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간 곳은 이제 부여인데요. 부여읍인데 거기가 완전히 비닐하우스가 대규모로 있고 수박이라든가 또 대추 여러 이렇게 원예 특작물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 물에 잠겨가지고 정말 피해가 너무 컸죠. 전체적으로 한 500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당직자들 갔었는데요. 일단 당장 걷어내는 이런 활동을 좀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입은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가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있을 걸로는 봅니다만은 말씀들을 들어보면 실제로 보상 대상에서 빠지는 것들도 있고 또 피해액이 실질적인 피해액에 전혀 이렇게 회복이 되지 못하고 아주 부족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네. 그래서 그런 피해 금액을 실질적인 피해 금액을 회복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이라도 더 편성해서 더 좀 지원할 필요가 있겠고 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농업재해대책법이라든가 또 농업재해보험법이라든가 관련된 법들을 개정을 해서 실질적인 피해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든가 또 지원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장마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하루빨리 수해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현직 의원들의 코인 투자 논란에 대해서 이 당내 조사단을 꾸리고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남국 물타기라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의원의 거취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윤리자문위에서 제명 권고가 있었고 네. 또 향후에는 윤리특위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가 시기라든가 또 횟수를 봤을 때 행태가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것이 향후에 물론 더 조사도 해보고 하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징계 양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방금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서 가상화폐에 투자한 의원들이 여야 간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해충돌 여부도 문제가 되고 또 형평성 여부도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가상화폐 투자가 현재로서는 법률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된 이 윤리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것도 좀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윤리특위에서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서 여야 그 합의를 통해서 수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취급해야 되는 기준이라든가 또 윤리규범도 마련이 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혁신위가 내놓은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국민의힘은 표결 감시 장치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비명계 중심으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혁신위의 기명 투표 제안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는 어떻고 또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저희 당내 실제로 여러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당은 혁신위의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제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포기를 정하지는 않지만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체포동의권을 포기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죠. 네. 결국 그걸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 이런 취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명투표 방식으로 체포동의권을 행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개인이 표결권을 행사할 때 더 높은 투명성과 책임감으로 표결을 하자. 그래서 국민의 말 권리도 보장하고 또 불신 요인이 됐던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반대하는 의견 입장에서 보면 이 기명 투표를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인사에 관해서는 국회가 그동안 무기명 투표 원칙이 있는데 그것에 반하고 또 이것이 소신껏 투표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이 두 관점 모두가 일리가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국민의 알 권리 이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의원의 소신 투표하는 이런 그 소신 보장이 서로 충돌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한 주장이 절대적으로 맞고 틀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게 국회법 개정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당내 문제만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또 여야 간의 동의도 좀 필요하고 많은 좀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 입장으로는 부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반대할 의사도 있고 또 사법적 절차에 따라야 될 영장이라고 그러면 실명으로 판단할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